재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산이나 이런 곳 쪽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부동산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직접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현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 당사자 입장에서 매도 청구 소송이나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등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문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해당 내용들은 시리즈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즉 재개발, 재건축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모두 정비사업에 속하는데요. 정비사업이란 도시 기능이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두 번째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하여 지정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종로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규율되었고 이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속칭 도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불량 정착촌 등 도시에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계획법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후 1976년에 이 규정을 흡수해서 도시 재개발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규율되게 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 초기에 해당 법률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72년에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에 의한 주택 건설 재고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1989년에 개정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는데요. 해당 재건축 사업의 도입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자들의 주택 재건축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90년대에는 일산이나 이런 곳 쪽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02년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 도시와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각종 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을 토대로 하는 도시정비법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실제 법률 개념으로는 다르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역에도 차이가 있고요. 실제 그 요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라고 해서 이제 전기선이나 가스관 같은 걸 공동구라고 하고요. 이런 도시의 기본적 시설이 잘 갖추어졌지만 노후하고 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의 도로나 주변에는 다 이쁜 건물들이 있지만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곳에서 시행하는 것을 주택 재건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건데요. 재건축 대상은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의 요건은 예를 들어 훼손 멸실되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경우 20년이 경과했다거나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20년이 경과하고 주거환경 역시 불량해서 재건축 시 현저한 효율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시 미관이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십 년 된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아파트 주변은 대치동이라서 깔끔하지만 그 아파트 자체는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어서 부서지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이 이제 재건축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야 되는데요. 추진위원회가 시, 군의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사유자의 일정 요건의 동의율을 갖춰야 되고요. 또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에 또 일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율을 얻어야 됩니다. 해당 동의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 처분은 무효가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소송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처분 등이 무효가 될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그 주변 전체 환경이 열악할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 또는 도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한지를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상 지역의 도로나 공원이나 대상 지역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지 아니면 양호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들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서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지역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도 새롭게 고치고 또 아파트까지 새롭게 짓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좋은 곳에서 노후한 아파트만 새롭게 짓는 재건축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지역적으로 더 낙후된 곳에서 범위면에서 훨씬 더 넓게 행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제도의 역사나 연역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고요. 과거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합이라는 인민적 단체를 만들어 추진을 해온 것이고 자치적 자발적 조직이 그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개선해주는 사업인 관주도의 재개발과는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요새는 도시정비법으로 다 합쳐지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도 모두 이제 새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이 주도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모두 민간 주도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에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인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통합적으로 규율되면서 점차 그 차이가 적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조합 가입에 있어서 재개발은 강제 가입제입니다. 자격 있는 모두가 일단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직후에 조합 설립 동의의 단계를 두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매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조합원 자격을 구비해서도 가입 여부를 재건축은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참가 여부에 있어서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써 사업 불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직후 동의 단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불참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불참자에 대한 토지 등 소유권의 강제 취득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매도 청구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로서 수용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매도 청구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즉시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매도 청구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지 비로소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토지 등 소유권의 강제 취득 수단인 수용과 매도 청구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이런 주로 절차적인 차이에 불과한데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도시의 공공개발적인 효과에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그 범위와 노후화된 정도, 두 번째로는 강제 취득 수단에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많이 수행하는 소송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고 할 것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할 텐데요. 감정 등을 통해서 매매 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취득 수단, 재개발에서의 수용 절차, 재건축에서의 매도 청구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꿀팁을 또 말씀드리는 내용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